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전 세계의 경제 위기 또 코로나 위기 속에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정책 또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전 세계의 어떤 기조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 전에도 많이 그동안 고공행진을 했다. 좀 이렇게 판단해서 규제책이 끊임없이 나와 있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좀 규제책을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또 집값이 잡힐 것이냐? 예,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만 고공행진, 정부 규제에 매물 잠김 심화.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집값이 꺾여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만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라는 미중유의 위기 속의 거시경제는 악화 일로인데 집값만 오르고 있다. 자,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값만 오르고 있다. 사실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죠. 주식은 지금 더 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순간에 1,4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봄쯤인가요? 다가 또 다시 지금 3,4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위기보다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 떨어지고 나서 가파르게 올랐던 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개미들은 수익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손해를 보신 분도 상당하거든요. 어쨌든 주식은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은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 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에 또 그런 주식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일부 그 회사들의 주가 올해만 들어서 4배, 5배도 오른 주식도 있거든요. 반면에 뭐 여행주라든지 코로나 위기로 많은 위기를 맞은 그런 회사들은 완전히 폭락을 한 주식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는 지금 거의 근접했지만 아직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은 아주 급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식이 됐던 집값이 됐던 거시경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실은 같이 비례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거시경제는 악화일로 그야말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부양책으로 해서 이 추경하고 또 뭐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상 나중에 쓸 돈을 갖다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다 빚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빚잔치로 지금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집값이 공공행진하고 있다. 지금 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고 그러니까 자꾸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강해진 거죠. 20대, 30대 이 젊은 층에서 신용 대출까지 많이 받아서 있는 그대로 많이 받아서 막 주식에 넣고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넘보기 힘들다. 젊은 층에서는 주식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한다. 만약에 이게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과연 이 젊은 층부터 시작되는 신용 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시다발적 경기 부양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일종의 등식이 성립하는 데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마르지 않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학습을 한번 했다 이거죠. 전 세계 뭐 동시다발적 경기 부양이 돈을 막 뿌리니까 위기 극복하는데 빨리 극복이 되더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기에 막 돈을 투입하는 게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실물 경제는 바닥, 집값은 고공행진하는 조화가 조화스럽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서서히 대출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대출을 연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연체하면 뭐 신용이 안 좋아지는데 누가 연체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는 최근 머지않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연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에 부동산에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경매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경매는 경기가 좋을 때 경매로 나오고 입지가 좋으면 경매가도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되지만 많이 나온다. 경기 안 좋을 때 나온다. 이거는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걸 우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칫 이런 글로벌 부동산 조정 흐름에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 부동산이 조정되는데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거는 뭡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건데 함께하지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좀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은데 이게 뭐 과도하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자산이 내려가는 건데 국가 경제 차원에서 굳이 꼭 좋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집을 꼭지점에 사신 분들 그만큼 자산이 날아가는 건데, 네? 그렇지 않겠어요? 거래량 감소 등 일부 유사한 국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 나홀로 부동산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 거래량이 감소했다. 우리가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 대부분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떨어져야 일반적인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려면 매도자가 낮게 내놔야 되는데 높게 내놔도 거래가 된다. 매수자는 아직까지 높은 금액에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매수자나 매도자나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매도 매물이 많지 않고 매수자도 지금이라도 집을 구입해야 된다. 내지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는 심리가 있다고 그러면 왜 높은 가격에 매수자가 사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경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기에 자칫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충격이 더욱 심하게 다가올 수 있다. 자, 산이 이렇게 가팔라요. 그러면 이 골이 내려가는 이 골이 산이 이르면 이 골이 깊다는 거죠. 예? 골이 깊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골이 깊다는 것은 올라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충격이 더욱 심하게 다가올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자, 미국, 영국, 독일 등도 치솟는 집값. 자,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 실질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사실은 전 세계적인 지금 그 경기 흐름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금리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실물 자산으로 많이 올라붙는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만 유독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전 세계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잠잠한 것처럼 뭐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부동산을 투자로 많이 삽니다. 내 집 마련하고 나머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도 사요. 그건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물 자산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인구 밀도가 높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미국은 아파트가 별로 없죠. 왜?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데 굳이 위로 올릴 필요가 없어요. 다운타운이라는 일부 지역에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념이 콘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다운타운에서 차 타고 10분만 가도요. 다 단독주택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미국 가서 한 집 100채를 보고 왔는데 신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왜 아파트가 이렇게 없지? 높게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뭐 이런 집들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시애틀, 아마존이 있는 시애틀 이런데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지역일수록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더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터가 가까운 곳,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금리를 내려서 자꾸 돈을 풀게 만드는 거죠.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제가 뭐 이제 주식, 금, 달러 투자보다 부동산이 어떤가에 대한 영상도 올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주식 하루아침에 30%가 오르고 내립니다. 집값이 뭐 10억짜리 집이 하루아침에 뭐 7억이 되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2017년 4분기 1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치 2008년 159를 뛰어넘었다. 2017년에 주택가격지수가 상당히 좋았다.
2010년에서 19년인 주택가격은 독일이, 그러니까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이 54% 올랐고요. 미국이 52.8% 올랐고 영국이 38.5% 등으로 치솟았다.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주요 국가들도 대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에는 주택 공급의 감소 영향도 있다. 주택 공급 감소, 모든 게 수요 공급.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10년 이후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공급 자체를 안 한 거죠. 공급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을 해야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 공급을 하는데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됐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더 풀었으면 경기 불확실성은 심화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월 영국 부동산 거래 규모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같은 달 미국 기존 주택의 거래량은 전년 대비 8.7% 늘었다. 자, 이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영국에 최근에서 어떤 부양책을 쓰고 있냐?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한 7억 정도 거래를 하면은 취득세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7억 이하. 그 다음에 그 이상은 50만 파운드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어떤 혜택을 줘.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죠. 자꾸 거래를 해라. 경제라는 거는 자꾸 거래를 해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작년 같은 월 대비해서 거래액이 무려 60조 원이 거래액이 증가했다는 이래 그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거래 경기 부양책을 써서 다른 나라는 부동산에 오히려 완화책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코로나19 이후에는 도시 외곽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재택근무 등으로 더 한가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심보다 외곽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도심보다 외곽을 선호. 외국에서는 이제 도심보다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외곽을 선호한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의 장점이 있어서 그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단점, 비대면, 대면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또 대면 근무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기업들도 꽤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부동산 과열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스위스 UBS 은행은 2020년 글로벌 부동산 거품 지수에서 전 세계 25개의 도시 가운데 7개 도시가 부동산 거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집값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경제 성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가파르게 올랐고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거품에 대한 우려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만약 거품이 꺼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이게 이제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착역 다가오는데 한국만 예외될까? 종착역이라는 건 뭡니까? 거품이 꺼질 시기가 이제 풍선을 갖다 툭 터뜨리면 쭉 이렇게 쪼그라들죠. 경제가 쪼그라들 시기가 됐는데 한국만 외회될까 하는 얘기죠.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집값이 꾸준히 치솟는 한국도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외국과 비슷한 조정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오르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월 들어 6,880건, 7월 16,002건보다 약 57%가 감소했다. 4월부터 이어진 아파트 매매 증가세도 넉 달 만에 꺾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정책에 대한 변수. 이게 정책이 다른 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책 어떻습니까? 지금 양도세 강화는 2018년 4월부터 시켰고요. 내년에 또 6월 1일부터 10%가 바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내년에 늘어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늘어나고 또 LTV, DTI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가 200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프라임이 우리나라 1금융권이라 그러면 서브프라임 밑에 하이브잖아요. 예? 지하철이 뭡니까? 서브 A죠. 서브라는 게 밑에라는 거거든요. 지하.
이 1금융권 밑에 2, 3금융권의 서브프라임에서 주택을 100%씩 해주다 보니까 집값이 꺼져서 이게 이제 금융권의 어떤 붕괴로 와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일본까지 휩쓸고 왔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2008년 금융위기에도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대출 규제.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다. 세금 규제도 또 강하게 매겨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이게. 이게 좀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던 뭐 혜택을 줘서 또 팔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매물이 한꺼번에 지금 나올 가능성은 쉽지 않다. 다른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 양적 완화 정책. 이제 돈을 뿌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료를 했을 때 돈을 뿌리지 않을 때 유동성이 적어질 때는 집값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유예 조치의 만기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품의 소멸 조짐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매스를 들이댔다. 매스. 예, 칼질했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매물이 많은데 수요자가 없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집값 조정이 자연스러운데 매물이 많은데 수요자가 없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져요. 매도자가 낮게 내놓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정부 규제로 매물 잠김이 심화됐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데도 거래가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 수요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매물보다 수요자는 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7.10 대책 등 잇따른 정부 대책과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 때문에 895는 거래량 감소가 예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서울의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영국 같은 경우 부양책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부양책인데 서울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집값이 고공행진할 계속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거래량이 줄었지만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갱신이 연일 속출한다고 뒷받침한다. 서울 잠실 리센치 아파트 압구정 신현대 11차.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자 잠실동의 리센치의 38평형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6월 17일 23억 5천인데 2020년 9월 12일 약 한 달 전쯤에 25억 9,700 무려 2억 중반 2억 4, 5천이 더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된 겁니다. 야 이거 참 높은 가격입니다. 또 압구정동의 압구정 신현대 이게 지금 57평형 이게 이제 2020년 5월 달에 42억 7천 이것도 가파르게 올랐던 거예요. 지금 33억대 2019년에 거래됐는데 근데 2020년 9월 달에 무려 44억 5천으로 전거래에 대비해서 약 2억 원 가까이가 오르는 겁니다. 계속 신고가가 경신이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 15억 이상 초과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으로 대단한 경신입니다. 무주택자가 저 샀을 가능성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주택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집을 한 채 사줘야겠다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나 자산가들 사이에서 똘똘한 차 이게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이게 이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80%까지 가기 때문에 같은 이 금액대로 두 채, 사 채 다른 걸 사는 것보다 한 채 내가 살 거면 한 채 비싼 주택에 사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양도세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오히려 튀는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임대차법 개정을 계기로 촉발된 전세 파동 역시 집값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 임대차법이 2+2로 가다 보니까 거래가 더 어려워졌어요. 새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매물을 찾다 보니까 더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또 변수가 내년 입주 물량입니다. 자, 부동산 12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천, 올해는 4만 8천, 약 내년은 올해의 입주 물량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공급은 적고 수요는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실한 정책에 따른 거품 증가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수 있어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름을 모으고 있다. 참, 예.
집값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최근에 6, 7년 동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라가게 하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즉 매매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바로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좀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응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